돈과 화폐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3프로 방송에서 제임스 리카즈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제임스 리카즈는 변호사이자 경제학자, 그리고 한때 투자은행가로서도 활동했었고 현재는 통화제도 분석가, 투자 및 위기관리사로 30년 넘게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임스 리카즈의 이번 인터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여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과 화폐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현재 돈이라고 하면 원화나 달러를 생각하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머니가 아니라 커런시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아니라 화폐라는 뜻이죠. 화폐는 편리성을 위해 돈을 기반으로 발행해서 쓰는 유통수단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해서 케이크가 돈이라면 이런 기프티콘이 화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000년간 금은 돈으로서 사용되었지만 무역을 할 때나 큰 거래를 할 때 많은 양의 금을 들고 다니는 것은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금을 교환해 줄 수 있는 금 교환권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먼 옛날 이야기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1970년까지도 사용되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인 달러, 바로 그것도 금 교환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셨어도 돈과 화폐의 가치는 서로 반비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 가게에 탕수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10개밖에 없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만약 이러한 중국집 쿠폰을 100개를 발행한다면 쿠폰 10개를 가져와야 탕수육 1개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해야 맞겠죠? 근데 내가 만약 거기서 탕수육 재료는 안 사고 쿠폰만 더 많이 뿌려서 1000개까지 뿌렸다면 기존에 10개로 바꿀 수 있었던 탕수육이 100개를 가져와야 바꿀 수 있게 될 테니까 쿠폰 1개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죠. 반대로 시중에 풀린 쿠폰이 타서 없어지거나 유효기간이 끝나 못 쓰게 돼서 줄어든다면 남은 쿠폰들은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돈과 화폐의 가치는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현실을 한번 바라볼까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달러의 가치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투자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는 또 무엇일까요? 달러 인덱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의 화폐들과 비교해서 지금 달러가 비싼가 싼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달러든 유로든 엔이든 다 같은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센 화폐인가를 알 수 있는 것 뿐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 5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키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러한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라는 아이의 키가 10cm가 컸는데 다른 애들도 똑같이 10cm가 큰다면 아이들끼리만 상대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도 키가 크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예시로 달러가 10cm가 컸는데 다른 아이들이 30cm가 크면 이 방식으로 볼 때 달러는 키가 20cm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의 나이가 10살이 되건 20살이 되건 이들의 정확한 키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키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자라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돌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돌의 중간 정도였는데 지금은 돌의 꼭대기까지 자랐네 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수천 년간 화폐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금 가격이었습니다. 금은 썩지도 녹슬지도 않으며 총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금과 마찬가지로 썩지도 녹슬지도 않으며 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금을 이미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달러가 이렇게나 많이 풀렸는데 금값은 안 오르고 비트코인은 올랐잖아. 이것 봐, 이제 금은 구시대적 유물이고 비트코인이 돈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쳐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달러의 가치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2019년 3,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상승했었으니 달러의 가치는 단 2년 만에 마이너스 95%나 하락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난 100년간 물가와 비교해 달러 가치는 마이너스 96%나 하락했는데요. 1913년 1달러는 허쉬 초콜릿 30개와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는 맥도날드의 작은 커피 한 잔밖에 못 사 먹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정말 비트코인이 돈이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달러는 단 2년 만에 지난 100년 동안 가치가 하락한 것만큼 더 하락했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달러는 붕괴되었어야 합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돈이라면 달러는 붕괴되었어야 하죠. 반대로 지난 3,000년간 금 가격은 화폐 가치를 계속 보존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제였다면 오히려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소고기의 대체제가 돼지고기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 둘의 가격 추이는 서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어떨 때는 소고기가 더 크게 변동하고 어떨 때는 돼지고기가 조금 더 크게 변동하는 것 뿐이죠. 은의 대체제인 구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돈의 대체제로서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는 것이라면 금과의 가격 상관성이 매우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낮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자산군을 독립적인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닌 독립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도 아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라는 말처럼 억지스러운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금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금 신봉자가 아닙니다.